대기업 면접설을 오늘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좀 어이없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그냥 아예 준비를 안 했습니다. 잠이 오는 거예요.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친 거지. 뭔가 이대로 이 면접을 이렇게 망친 상태로 끝낼 수 없다. 제가 했던 모든 PT 중 가장 레전드가 아니었을까. 와, 이게 진짜 대기업의 시설인가? 아, 이거 붙겠다. 저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당황스러웠던 질문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한번 썰을 풀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아직 제대로 취준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약간 0시즌인 상태인데 정말 감사한 기회로 제가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대기업 면접을 볼 수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취준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찾아본 적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별거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후기가 다른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경험, 그러니까 대기업 면접설을 오늘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회사의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했고 면접 당일엔 어땠고 후기는 어땠는지 이 정도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오늘 원래는 항상 이제 어떤 내용을 말할지 대충 준비를 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뭔가 너무 썰풀이가 아니라 책 읽는 느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은 진짜 제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로 꺼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두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본격적으로 면접 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경영학과생입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랑 MD 이렇게 2가지 직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 이력을 봤을 때 뭔가 딱 하나의 명확한 산업군으로 좁혀지기보다는 좀 한 서너 개 정도 이상의 산업군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느낌이 좀 강해서 오히려 저는 이 점을 활용해서 좀 다양한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면접을 봤냐, 제가 결과적으로 면접을 본 곳은 롯데백화점이랑 카카오 이렇게 2곳입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초에 봤었고요. 얘는 채용 연계형 인턴, 그러니까 공채 전형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카카오. 카카오 중에서도 카카오 모빌리티의 면접을 봤었는데요. 요거는 불과 한 2주? 3주 전? 굉장히 얼마 안 됐죠. 요때 면접을 봤었고 직무는 어시스턴트 직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나 뭐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그냥 약간 인턴과 계약직 사이의 느낌? 아무튼 요 2곳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롯데백화점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때 당시에 MD 리징 직무로 지원을 했었고 패션 분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실 롯백 인턴을 지원할 때 좀 어이없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제 자신에 대해서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이게 인턴인 줄 알고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채용 연계형 인턴인 줄 몰랐고 공채인지 몰랐고 저는 그냥 요 인턴이라는 말에 꽂혀서 드디어 내가 원하는 직무를 찾았다 이러면서 이제 신나게 지원을 했는데 서류를 딱 내고 나니까 공지였던 거지.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지만 사실 그때 이미 학기가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경험이라도 해보자 이러면서 지원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서류를 너무나도 감사하게 합격을 하게 되었고 면접 준비를 바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 롯백 같은 경우는 면접 유형이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외국어 면접, 그리고 PT 면접, 역량 면접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서류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그쯤 사전에 미리 과제 주제를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제를 보고 한 A4 2장 정도 분량의 사전 자료를 미리 만들어서 그거를 또 한 3, 4일 뒤까지 롯백에 제출을 해야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역량 면접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역량 면접은 우리가 흔히 아는 면접의 정석,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랑 이력 기반의 면접이었고요. 그래서 그냥 남들 준비하는 것처럼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서 보면서 이런 질문들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거 좀 뽑아보고 다른 직무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여기서 뭐가 궁금해? 뭐가 이해가 안 돼? 이런 걸로 예상 질문을 좀 뽑아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어 면접인데요. 이거는 영어 면접이었는데 저는 그냥 아예 준비를 안 했습니다. 준비를 안 한 이유는 제가 영어를 잘해서라던가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게 후기를 찾아보니까 롯데 계열사에서 하는 영어 면접은 거의 다 약간 네이티브한테 가산점을 주기 위한 제도랄까? 그래서 영어를 진짜 현지인 수준으로 미친 듯이 잘 구사하는 분들께 뭔가 대단하세요 하는 의미로 점수를 준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따로 준비를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제도 어차피 뭐 취미나 여행 이런 정도의 가벼운 주제라고 들어서 그래서 차라리 이 에너지를 그냥 역량 면접이랑 PT 면접에 좀 더 투자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외국어 면접 준비는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접 당일이 되었어요. 일단 이 세 개의 면접 순서는 랜덤으로 불리는데요. 저는 외국어, 역량, PT 이 순서대로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얼마 안 돼서 외국어 면접실에 바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진짜 그냥 딱 쉬운 질문들만 받았어요. 그래서 취미로 시작을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진짜 10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엄청 짧게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다대다로 봤기 때문에 더 빨리 끝나는 느낌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대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사실 면접 공포증이 진짜 심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때는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면접 중에 가장 큰 면접이었고 또 사실상 대기업 첫 면접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떨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대놀이라는 약을 미리 처방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자마자 미리 먹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먹은 지 한 3시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친 거지. 그래서 진짜 졸음이 미친 듯이 쏟아지는 상태로 대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 이름을 호명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예상하셨겠지만 결과가 진짜 처참했어요. 제가 뭐 정신이 제대로 없었던 건지 아니면 긴장을 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짜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싶을 정도로 망했고요. 제가 진짜 속상했던 게 제가 원래는 진짜 외향적이고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와 이러면서 다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고 이거를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면접장에서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런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약간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지원자분 너무 내향적이신 걸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뭔가 제가 외향인이라고 말하는 거에 대한 신뢰가 전혀 안 생기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점이 진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뭔가 제 모습을 반도 못 보여준 느낌. 그리고 심지어는 아예 다른 사람처럼 보인 그 느낌이 속상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 역량 면접 질문 자체가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면접 질문들이었고요. 압박 면접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면접실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좀 더 많이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면접 경험이 좀 더 많이 쌓이고 준비를 좀 더 잘 해갔더라면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는 질문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무난한 질문들을 받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짜 대차게 역량 면접을 말아먹고 나서 이제 면접실에서 딱 나왔는데 그때부터 각성 상태가 된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망쳤다는 사실에 저 스스로한테 너무 화가 나고 뭔가 이대로 이 면접을 이렇게 망친 상태로 끝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PT 면접을 미친 듯이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기를 하면서. 그러고 나서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PT 면접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제가 준비한 발표를 쭉쭉쭉쭉 했습니다. 다행히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 봤어요. 그래서 제가 스크립트 외운 티도 하나도 안 내고 이때 당시에 했던 PT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했던 모든 PT 중 가장 레전드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럽고 잘했다고 생각한 PT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분 정도였나? 그 정도 Q&A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때 당시에 이제 면접관분이 3분 앉아 계셨어요. 근데 가운데 이제 좀 가장 고참이신 것 같은, 가장 의사 결정권자이신 것 같은 분이 이렇게 딱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발표 끝나자마자 저한테 혹시 어디 다른 곳에서 일하셨었나요? 지금 일하시는 분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4-1학기를 다니고 있는 아주 노말한 대학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 너무 다행이다. 나 그래도 PT 면접은 잘했구나. 역량 면접 망했지만 마무리는 잘 마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제가 이때 당시에 이 PT 면접을 준비할 때 아이디어의 현실성을 굉장히 고려를 해서 준비를 했어요. 이제 아이디어의 창의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어떻게 그래서 구현할 건데 이거에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서 이걸 위주로 준비를 했었고, 실제로 면접관 분들도 이거를 좋게 봐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 Q&A 시간이 시작이 되어서 질문을 몇 개 해주셨는데 뭐 이것도 크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대비를 좀 많이 해가기도 했고 이미 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하셨던 건지 질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면 이 아이디어를 어떤 이유로 생각을 하게 된 거냐, 그 개인적인 계기, 어느 지점에 해보면 좋을 것 같은지 이런 정도의 질문만 받았었고 굉장히 화기애애한 상태로 PT 면접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면접이 끝났고요. 결과는 아시겠지만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영양 면접을 망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게 롯데백화점 면접이 좋았던 게 면접이 끝나고 나서 결과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몇 점이었고 다른 지원자들의 전체 평균은 몇 점이었고 합격자들의 전체 평균은 몇 점이었다. 요 세 가지 척도를 주는데 이게 제 위치가 어땠는지를 좀 파악할 수가 있어서 아, 이런 부분을 내가 더 보완해야겠다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저는 PT 면접이랑 외국어 면접은 합격자 평균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요. 반면에 영양 면접은 지원자 평균보다도 낮은 정말 최악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저도 이미 그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때를 계기로 앞으로 이렇게 면접을 준비해야겠다, 뭐 약은 복용량을 줄여야겠다, 아니 먹지 말아야겠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한테는 좀 큰 깨달음을 주었던 면접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롯백 면접 후기를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면접관 분들 너무너무 친절하시다. 면접 질문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압박 면접도 아니었다. 대비 잘해가면 충분히 잘 볼 수 있는 면접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 시간이 엄청 길다. 저는 진짜 거의 문 닫을 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체력 소모가 상당히 많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PT 면접 준비할 때는 현실성을 꼭 고려하자. 특히 현실성을 많이 고려하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인 카카오 모빌리티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진짜 신기했던 게 공채가 아닌데 면접이 1차, 2차 두 개가 있더라고요.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의 실무자분들이 나와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포트폴리오 이런 거 기반으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면접이었고요. 그리고 2차 면접은 이제 조직장 분들 그리고 HR 분들이 나오셔서 조직 문화 관련된, 그러니까 인성 느낌의 면접을 보는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전형 과정에서 제일 신기했던 게 이렇게 가이드북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뭐 주의사항은 뭐고 이런 거를 되게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무튼 1차 면접은 어차피 서류 기반 면접이었기 때문에 그냥 평소처럼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자소서 보면서 질문 나올 것들을 좀 추려보고 제 경험 좀 복기하고 이 정도로 준비를 했고요. 아무튼 그리고 면접 당일에 그렇게 판교로 가서 저는 1시간 정도 일찍 도착을 해서 카페에서 좀 준비를 하다가 들어갔고,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진짜 신기했던 게 면접 대기실이 이렇게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들어갔는데 와, 이게 진짜 대기업의 시설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한참 감탄하면서 사진도 막 찍고 구경도 하고 그러면서 대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때 면접은 제가 진짜 하나도 긴장을 안 했어요. 뭐 제가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못해서, 아니 안 해서 그런 건지 그냥 가서 내 이야기 잘 말씀드리고 오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면접을 좀 여러 번 봐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마음이 좀 안정이 된 상태로 면접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은 3대1 면접이었습니다. 약간 회의실 같은 곳에서 면접을 봤는데요. 이게 막 그렇게 딱딱한 면접관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다 같이 한 테이블에 약간 둘러앉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상대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 분들이 각자 앞에 노트북을 하나씩 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말하는 거를 바로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카카오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거짓말 절대 안 되고요. 무조건 본인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팩트만 말씀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차피 그 자리에서 다 들킬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비교적 최근에 본 면접이라서 질문을 다 복기를 해놨었는데 이 핸드폰에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기소개 해보세요. 요즘 유행하는 밈, 인간적인 성격 어떤 사람인가요? 카카오티 서비스로 콘텐츠 기획 짜보면 어떤 건가요? 이전에 인턴하면서 뭐가 힘들었나요? T 성향이 강한데 유튜브 콘텐츠 제작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당황스러웠던 질문이거든요. 근데 어째저째 잘 대답을 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유튜브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뭔지, 개인 유튜브 콘텐츠를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다룰 줄 아는 툴은 뭐가 있는지, 전에 인턴할 때 디자인 작업은 얼마나 했는지, 소비재를 많이 다룬 것 같은데 플랫폼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뭔지, 커리어 목표가 뭔지, 하반기 취준은 안 하시는지, 커뮤니케이션 경험은 있는지, 트렌드 파악을 위해 노력하는 게 있다면, 계획이 갑자기 뒤틀리면 스트레스 받지 않는지, 이런 거랑 제 이력 기반의 질문 좀 추가돼서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말 편안했습니다. 심지어 중간중간에 목 아플 테니까 물을 마시면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물도 마시면서 막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편했어요. 저는 사실 카카오 면접을 보고 나왔을 때 이거 붙겠다 싶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그때 당시에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제가 대답을 못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면가물이라고 결국 떨어졌답니다. 제가 떨어지고 나서 그래서 왜 떨어졌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단 말이죠. 근데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여기가 어시스턴트 직무를 꽤 오래 근무하실 분들을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질문을 받았을 때 취준은 안 하시나요? 구직은 언제 시작하실 계획이신가요?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고 이미 제가 수료한 상태였고 누가 봐도 곧 취준을 시작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막 9개월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도 좀 영향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추측일 뿐이에요. 그리고 일단 두 번째는 직무가 저랑 완전히 핏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마케팅 중에서도 좀 앞단의 기획이랑 프로모션 전략 뭐 이런 정도의 관심을 갖고 마케팅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지원했던 거는 광고 마케팅 쪽이거든요. 저는 사실 처음에 지원을 할 때 그래도 다 마케팅인데 마케터로서 다 한 번씩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광고 마케팅 중에서도 배너랑 카피라이팅을 관리하는 진짜 찐찐찐 광고 느낌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직무 그리고 제 경험이랑은 좀 많이 결이 달랐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떨어진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핏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면접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면접 분위기 정말 편안하고요. 너무 잘 대해주시고 회사 시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험에 대해서 진짜 딥하게 물어보시고 바로바로 검색을 해서 찾아보기 때문에 거짓말 절대 안 되고요. 본인 경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숙지를 해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직무 핏을 제대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원 직무에 본인이 맞는 사람인지 그 핏을 정확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이 핏이 맞는 사람을 뽑고자 하시는 경향이 강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두 번의 대기업 면접 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뭔가 오늘따라 좀 이야기를 되게 중구난방으로 한 것 같아서 이게 잘 전달이 되었을지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라고요.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도 면접들이 정말 많을 텐데 다들 면접 준비하실 때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